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우입니다. 어, 되게 좀 신기한 거 한 개 발견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켰는데요. 보면 이거 저만 신기한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강남역이거든요. 강남역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신분당선 5번 출구잖아요. 5번 출구 바로 앞에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보니까 오피스텔 보니까 대우 도시의 빛이라는 오피스텔이고 불러보려고 하면 3억 8천짜리가 이거 하나 있단 말이에요. 19층이래요. 이걸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분리됐다는 말이거든요. 분리형 원룸이라고 해서 이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나름 분리형 원룸이어서 되게 좀 혹 할만해요.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 할만한데 보니까는 매매가가 3억 3천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귀찮아. 예, 매매가가 3억 3천이라고 되어 있고 뭐 22년 4월 25일 협의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남역 5번 출구 도보 1분. 진짜 강남역 5번 출구 도보 1분이죠. 여기 보면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3억 3천이다. 근데 느낌에 조금 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뭐 요즘 오피스텔이 뭐 주택수에 포함된다 안 된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부자들이 오피스텔을 안 사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시설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 제일 무서운 게 주택수 하는 게 종부세잖아요. 종부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택분 재산세를 납세하는 사람,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구청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담당자가 구청에 있거든요. 막 강남구청에 있고 뭐 어디 있고 막 용산구청에 있고 다 재산세과에 있어요. 담당자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예요 라고 딱 찍으면 그걸 그대로 국세청에다 갖다 줘요. A라는 사람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그 국세청은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종부세를 매겨서 그 사람한테 종부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구청 세무과 직원분들한테 찍히지 않은 사람들은 종부세도 안 내요. 그러면 내가 종부세가 제일 무서워. 그럼 종부세를 낼지 안 낼지 어떻게 알아요? 구청의 재산세 납부 담당자, 과세 담당자가 나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찍는지 안 찍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어서 주택분 재산세 담당자가 나를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찍지를 않아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찍어서 나를 국세청에다가 보내는 거죠. 이 사람 주택분 재산세 냈어요. 그러니까는 빨리 종부세도 매기세요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민등록 전입신고 솔직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내가 재산 변동 신고를 재산세 구청에다가 구청 재산세 납세 의무자한테 안 하면 나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닌 걸로 구청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 명단 통보할 때 내가 빠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하지만 막말로 했다고 해도 내가 변동신고를 안 하면 돼요. 근데 변동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뭐 아주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뭐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과태료 조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앞만 봐도 보시면 야 어떻게 이게 강남역 5번 출구 한복판에 이게 3억 3천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3억 3천이 정말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모든 건물은 보세요. 그 위에 건물, 그러니까 위에 주택이랑 그 밑에 땅이랑 합쳐서 건물이잖아요. 땅 없이 건물만 있을 수 없잖아요. 건물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땅만 있으면 또 가치가 없어. 암만 강남역 1번 출구 앞이어도 그냥 맨 땅이야. 거기서 뭐 할 거예요? 뭐 도시락 까먹을 거예요? 뭐 할 게 없다고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과 건물이 가치가 하는데 그럼 땅은 얼마고 건물은 얼마냐라고 한번 따져봐서 과연 이 3억 3천이 맞냐 보잔 말이에요. 3억 3천이라는 게 오피스텔이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이 거리부 보면 잘생겼어요. 건물도 이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건물 보이시죠? 되게 잘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그럼 요 구멍 하나하나 요 구멍 하나하나가 얼마냐
야 솔직히 이거 뭐 땅 건물은 쉽다. 뭐 여기 땅 얼마 건물 얼마 이건 쉬운데 야 요거 하나하나는 요 건물은 얼마고 땅은 얼마야 이거 되게 어렵다 알아보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부동산 보면 3억 3천이라고 되어 있고 눌러보면 19층이라고 되어 있죠. 19층. 근데 19층 몇 호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디스코라는 사이트거든요. 디스코. 요즘은 뭐 불법적인 뭐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합법적으로 다 정보를 이렇게 뭐 건축물 대장의 정보, 어디 정보, 등기부 정보 다 모아다가 이렇게 모아놔요. 참 기술이 좋긴 해요. 이거거든요. 여기 아까 그거랑 똑같죠? 대우 도시의 빛 원 오피스텔. 여기 대우 도시의 빛 오피스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여기 뭘 알 수 있냐? 어이? 뭐야? 여기 쭉쭉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요. 토지 정보 이렇게 있고 뭐 294평이래요. 그 토지가 아까 본 건물 땅에 그 땅이 개별 공시지가도 있고 쭉 있고요. 뭘 핵심이냐? 여기 보면 호별 정보 그래서 아까 19층이었죠. 그럼 19층에 가요. 19층 보면 1호부터 10호까지 있어요. 오 잠깐만. 네, 1호부터 10호까지 있어요. 그러면 야, 그 19층인 건 알겠는데 몇 톤지는 모르지 않느냐. 네이버 봐도 몇 톤지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몇 톤지는 잘 말 안 해주죠. 왜냐면 자꾸 물건 뺏기니까. 근데 1호부터 10호 중에 하나인 건 알겠어. 그러면 그 다음 뭘 봐야 돼요? 또 네이버 부동산을 볼까요? 여기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전용률이 나오죠. 38.36제곱미터야. 전용이. 그러면 38.36? 1901호 보니까 전용이 얼마예요? 13평이에요. 근데 38.36? 안 맞네. 그럼 이거 바꾸면 되지.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 그러면 41.64래.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2호 들어가 봐. 40.45야. 이건 아니야. 38.36이었어. 40.45야. 3호도 이것도 아니야. 그럼 5호 가볼까? 38.36. 아 1905호구나 라고 눈치 딱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나온 매물 이거 있잖아. 이거는 1905호구나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지금 궁금한 게 이거잖아. 네이버 요거 한 칸이 땅이 얼마인지 건물이 얼마인지 건물값이 얼마인지 땅이 얼마인지 너 궁금한 거잖아. 알고 싶잖아. 그러면 요거 한 칸에 땅은 얼마예요? 이 전체 땅이 254평이라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전체 땅이 얼마야? 어디야? 254평이라면서 250 잠깐만. 전체 땅아 294평이라면서 그러면 전체가 이게 294평이야. 이 얘 때문에 안 보이네. 이 전체 땅이 294평. 그럼 요거 한 칸은 얼마야?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대지 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의 지분이 너 지분이 얼마냐? 그거 대지 지분. 그러면 대지 지분 얼마냐라고 찾아볼까요? 여기 나온다니까요. 대지권 비율 돼 있어요. 그럼 뭐 동은 하나니까. 아까 19층이라고 그랬죠. 19층. 그 1905호예요. 눈치챘어요 우리가. 그러면 927.8분의 4.36 제곱미터래요. 그러면 아까 땅이 몇 평이라고 그랬죠? 294평인데 이거를 바꿔보면 927.8 제곱미터야. 대지가. 그럼 927.8 제곱미터 곱하기 927.8분의 4.36이 뭐예요? 4.36 제곱미터잖아요. 4.36 제곱미터면 이게 평은 몇 평이에요? 나누기 3.3 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번 해봐요. 4.36 나누기 3.3 하면 얼마예요? 1.32평이죠. 잘 보이세요? 네. 1.32평 약간 삐뚤어졌나? 1.32평이란 말이에요. 1.32평이면 얼마냐? 땅값이 얼마냐? 강남역 여기 5번 출구 바로 앞에 1.32평 얼마일까요? 바로 옆에 답이 있네요. 여기 봐. 이거 매매가 1065개 됐대요. 대지가 259평인데 1065개 됐대. 단순 계산하면 와 1065억 1065억 나누기 200 얼마? 259 하면 맞나? 259평 한 평당 1000몇백65억 나누기 259평 하면 바로 옆에 필지가 한 평당 우리는 보는 거 이거잖아 이거. 근데 바로 옆에 거 한 필지가 4억 11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한 평이 4억 1100만 원에 팔렸는데 잠깐 놓고 좀 제가 좀 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요즘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요? 예, 많이 와요.
네, 오케이. 삼성 예쁘게. 딱 할게요. 네, 네. 그래서 보면 1065평이 이제 4억 110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는데 이런 반론할 수 있죠. 야, 무슨 소리야. 이거는 땅만 산 게 아니잖아. 건물까지 같이 산 거잖아. 여기 보면 대지 259평이고 연면적 3468평짜리 건물도 같이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땅도 물론 샀고 이 건물도 다 해서 1065억에 샀대요. 아,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요거지 요거 바로 옆에 거. 요 건물. 요게 1065억짜리 건물이란 말이에요. 요 건물을 이제 땅이랑 요 건물이랑 합쳐서 1065억에 샀으니까 야 1065억을 땅 평수로만 나누면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니냐. 한 평이 4억 1천만 원 나오는데 너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할까요? 안 해요? 타당하죠? 그러면 1065억 중에 얼마나 이 건물값이고 얼마나 이 땅값이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안분을 해주면 돼요. 개별 공시지가 여기 나오죠? 땅은 나와요. 땅은 토지 정보 하면 개별 공시지가 이 지가 할 때 이 지가가 땅 지자란 말이야. 공시된 이 땅의 가격이 얼마야? 2억 4,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2억 4,790만 원 곱하기 이 땅이 259죠. 259를 곱해. 그러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690억인가? 얼마 나와요. 그 얼마 나오고 그럼 그 건물값은 얼마예요? 그 건물값은 이제 이택스라고 시가표준액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택스 들어가시면은 제가 구해놨는데 거기가 328-10번지거든요. 조회를 눌러서 건물값 여기잖아요.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근데 이게 뭐 66억인가 그랬는데 66억인가 그랬는데 이거 상세 보기 보면 그게 얼마냐면 66억 5천. 건물값은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땅값은 한 669억. 대충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계산했는데 계산한 거 지금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당 공시지가가 이 평당 한 2억 5천 되잖아요. 근데 259평이잖아요. 이거 곱하면은 땅값은 나온다고요. 그리고 건물값은 여기 나오잖아요. 건물값은 66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1065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1065억 곱하기 건물값 더하기 땅값 분의 땅값 하면 안분해 된단 말이에요. 1065억이 건물이랑 땅값이 안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이 나와요. 그거 계산해 봤더니 그걸 제가 안 해놨네. 그 계산해 봤더니 계산을 해볼까요? 여러분 좀만 봐주실 수 있겠어요? 1065억을 어떻게 하라고요? 1065억을 안분을 해야 되잖아요. 곱하기 땅값 더하기 건물값 분의 땅값으로 하면 돼요. 땅값은 259평이죠. 곱하기 이게 얼마예요? 한 2억 5천 잡을게요. 그냥 2억 4,700만 원 잡을게요. 예. 그리고 나누기 259 곱하기 2억 4,700만 원 더하기 이게 땅값 됐고 이제 건물값 아까 얼마였어요? 66억 5,600만 원. 66억 5,600. 계산을 해보면요. 9,646만 3,556원. 그러니까 지금 구한 게 결국은 그 땅값, 그러니까 그
안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그 땅값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1065억을 받았는데, 여기서 1060억 받았는데 이 중에 땅값으로 얼마 받았냐?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걸 해봤더니 땅값으로 964억 6,355만 6,046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65억 중에 이 땅값으로 964억을 받은 거예요. 964억, 여기 보이죠? 964억 6,300. 그러니까 건물값 얼마 안 되고 대부분 다 땅값으로 받은 거예요. 대부분 다 땅값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이 대우 도시햇빛 오피스텔이 이 땅값이 이 바로 옆에 이 강남타워 이 땅값이 960억이란 말이야. 965억이란 말이야. 965억인데 이 땅이 몇 평이에요? 대지가 259평이잖아요. 나누기 259 하면 3억 7,25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 바로 옆에 것도 한 요 정도겠죠. 근데 이게 언제 팔았어요? 20년 2월에 팔았잖아요. 20년 2월이면은 지금 2년 전이잖아요. 22년 4월이니까 2년도 더 전이잖아요. 아무리 못 잡아도 최소 30% 이상 올랐어요. 솔직히 전 솔직히 거의 한 40% 올랐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1.3 보수적으로 봐도 지금 땅값이 4억 8,4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옆에가 오히려 지하철역이 더 가까우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4억 8천만 원만 잡아도 이 대우 도시햇빛 원 오피스텔이 4억 8천만 원, 4억 8,400만 원 한 평인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1905호. 아까 이 1905호가 대지 지분이 뭐야? 이 1905호. 지상 2층 이거 말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19층 우리가 찾아냈죠? 1905호. 1905호가 대지권 비율이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데 금액으로 치면은 1905호 해보면 927.8분의 4.36, 4.36이니까 4.36이 아까 한 평당 4억 8천 잡고 보수적으로 4.36 나누기 3.3 하면은 4.36 예. 그럼 1.32평이니까 4억 8천 잡으면 4억 8천 곱하기 1.32 하면 솔직히 6억 3,300, 땅값만 6억 3천이 나와요. 근데 얼마예요? 여기 네이버 보통상 보면 여기 얼마예요? 근데 이게 지금 3억 3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땅값보다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땅에다가 쓰레기장을 생각해보세요. 땅에다가 쓰레기장을 지으면 땅값이 제값을 못 받겠죠. 쓰레기 치워야지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땅에 쓰레기장이 지어진 셈이에요. 땅값이 지금 이 오피스텔 때문에 막 디스카운트 되고 있어. 근데 오피스텔이 쓰레기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값보다 더 디스카운트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안 사니까 이렇게 좀 싸게 팔리고 있는 거다. 주택수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무서우니까. 근데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확실히 알고 나면 뭐 이렇게 무서울 건 아니에요. 결국 종부세가 무서운 건데. 그래서 결국은 느끼는 거는 어쨌든 다주택자들이 오피스텔 조그만 거 사면은 종부세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무섭다 보니까 함부로 못 사고, 다주택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로 계속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결국 다주택자들이 다 갖고 있는데 얘네들로 흘러갈 돈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가격이 제값을 못 받고 있다. 근데 강남역만 일단 이런 거고, 강남역 말고 다른 데 있잖아요. 뭐 용산이나 이런 데 분석해보면 또 달라요. 용산 같은 경우는 얘는 땅값보다 싸잖아요. 땅값만 지금 6억 3천인데 지금 3억 3천 반값이잖아요. 근데 용산 같은 건 분석해보면 그냥 땅값보다 싸지 않아요. 땅값보다 비싸요. 오피스텔 건물값까지 다 포함되고 가격이 형성돼요. 그러니까는 땅값 더하기 오피스텔 건물값 더한 거 정도가 진짜 지금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왜냐면 용산은 그만큼 좀 땅이 싸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 신기한가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